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경기의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경기를 비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비기고 있었던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뭐 경기의 흐름도 좋지 않을 때 이강인의 패스 한 방, 이강인의 프리킥 코너킥 한 방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기록적으로만 봐도 아시안컵 전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가 1위고요. 키패스 횟수도 전체에서 1위입니다. 두 번째로 키패스를 많이 기록한 아피프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도 황인범 선수와 칸노 두 선수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선수가 이강인이에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어떤 위치에 두든 찬스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있죠. 일단 우리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노려서 찬스를 만들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끌어냈을 때 뒤쪽에 서령우 선수가 있을 때는 서령우 선수가 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그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오히려 서령우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플레이도 이강인 선수가 하고요. 반대로 뒤쪽에 서령우 선수가 아니라 김태환 선수가 나올 때는 또 다른 플레이를 해요. 김태환 선수는 직선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의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주고요. 수비가 중앙으로 끌려올 때 김태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김태환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김태환 선수가 측면 지역에서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김태환이 나왔을 때와 서령우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주변 동료 선수의 스타일과 맞게 플레이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 경기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위치에 서 있죠. 그리고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뭐 조규성, 아니면 이재성, 혹은 황희찬 이런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정확한 킥이 있기 때문에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찬스가 언제 나오냐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죠. 오른쪽에서 살짝 접은 다음에 크로스를 올릴 때 아무래도 이강인 쪽으로 수비가 많이 쏠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쏠려 있을 때 가운데에 조규성과 손흥민, 이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수비가 당연히 또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 반대편 공간에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왼쪽 측면 공격수에게 한 번에 긴 크로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반대편에서 침투에 들어갈 때도 있고 황희찬 선수가 반대편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반대편 공간에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에게 상대 수비의 시선이 모두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살짝 접고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안쪽으로 조규성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조규성에 붙어있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 선수가 반대편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정말 좁은 공간이잖아요. 이 좁은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면서 반대편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이재성 선수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찬스가 많이 나고요. 실제로 아시안컵 이전에는 저런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었던 경우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어가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서령우가 나올 때와 김태환이 나올 때 움직임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면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찬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올려주는 크로스도 너무나 날카롭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이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의 플레이도 또 달라요. 그리고 그때는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가 위치할 때가 많죠. 김태환 선수가 높게 올라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강인을 중앙에 배치할 때가 많으냐면 상대 수비가 약간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앞서고 있을 때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상대의 압박이 약간 흐트러지는 경기 막판쯤, 이럴 때 이강인 선수를 중앙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장 곳곳에서 연계 플레이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다가 상대 수비가 약간 올라오면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바레인전에 특히나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레인이 우리에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이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가고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이강인이 확실하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손흥민의 공간 침투, 이강인의 패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의 패스가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자유롭게 뛰다가 왼쪽 지역으로 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약간 상대의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와 있을 때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또다시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들어가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걸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서 뛸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플레이에 관여를 많이 해줘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강인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공격 작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상대가 올라왔을 때 패스를 찔러주는 패턴을 너무나 잘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도 이강인 선수의 왼발을 통한 박스 안으로의 크로스 이게 또 우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크로스가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안쪽에 조규성 선수와 이번에는 잘 맞죠.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주고 박스 안에서 조규성이 제공권 싸움에 가담을 해준다.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전에 결정적인 찬스들이 많이 나왔고 조규성 선수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클린스만이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이강인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이 패턴을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패턴으로 여기기 시작했고요. 이게 또 효과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그냥 왼쪽에 있을 때 공중으로 크로스를 잘 올려주기도 하지만 이게 마치 그 리버풀의 아놀드처럼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박스 안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이 장면에서 보시면요. 상대 수비가 분명히 박스 안에 잘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황희찬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스루 패스를 뿌려주는 것처럼 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 사이로 들어와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이런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도 머리로 향하는 크로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조규성 선수에게 쏠렸을 때는 이 라인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까지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의 공격 패턴, 중앙에서 뛸 때의 공격 패턴, 왼쪽에서 뛸 때의 공격 패턴 이 패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디에 위치하든 이강인의 위치와 장점에 맞게 우리 대표팀이 공격 전술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 플레이 상황뿐만 아니라 코너킥이나 프리킥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이강인 선수의 킥력이 우리 대표팀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죠. 지난 경기에 나왔던 패턴 중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게 우리 대표팀이 준비해온 패턴 중에 하나인데 김민재 선수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손흥민 선수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갈 때 김민재 선수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요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요 안쪽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놓으니까 요 공간에서 헤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가 정말 정확하게 옵니다.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의 헤더가 결정적인 찬스가 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우리가 한 번 만든 게 아니라 아시안컵 이전에도 김민재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저 패턴이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
김민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서 헤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찰 때마다 그 패턴을 사용할 때마다 정확하게 저 위치로 올려주는 것이 가능하니까 김민재 선수의 제공권이 코너킥 상황에서 위협적인 패턴으로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어디에 있든 우리의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정말 소중한 선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특히나 지난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 완벽하게 바뀌었죠. 공격 상황에서도의 전방 압박.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기본적인 기질 중에 하나가 경기 끝날 때까지 포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가장 좋은 기록이 사실은 키패스나 찬스 메이킹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대표팀 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 경합 상황에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예요. 이 볼 경합 상황이라는 것은 세컨볼 상황에서 달려든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압박을 해서 거기서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는 상황, 이때 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강인 선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 선수들과 싸웠을 때 경합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볼을 한 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이강인이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경기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장 많은 볼 경합에 참여한 선수였습니다. 16번의 볼 경합에 참여했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경합 상황이 많았던 선수가 압둘하미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였어요. 이강인 선수의 밑에 있는 선수들은 볼 경합 상황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12번, 11번, 9번 촘촘하게 붙어있는데 이강인 선수만 홀로 16번 엄청나게 많은 볼 경합 상황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연장 전반전 끝날 때쯤이라서 공격적인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이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겠다라는 마인드였죠. 그래서 후방에서 볼을 돌려요. 근데 볼을 돌리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선발로 나온 선수가 연장전 전반 끝날 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연장전 전반 막판에 집중력도 좀 떨어져 있고 사실 모든 선수가 그랬죠. 그리고 체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안일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먼 지역에서 달려 들어오는데 약간 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끝끝내 볼을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빼앗으니까 우리가 연장 전반 막판에 공격 찬스를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런 플레이가 우리 대표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면 당연히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도움이 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전은 우리가 120분 내에 결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계속 찬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차기를 가면 오히려 우리의 승리 확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장전 때는 결정을 그냥 지어버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까지 모든 선수를 합쳐서 이 경기는 한국이 120분 내에 끝내는 것이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죠. 저런 압박 플레이도 경기 끝날 때까지 나오고요. 이강인 선수가 연장전 후반 거의 한 5분 정도를 남겨놓고 결정적인 슈팅을 때립니다. 박스 안에서. 그리고 이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정말 예술적으로 막아냈죠.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 들어갔으면 경기가 우리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해서 정말 아까운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전 막판 때부터 좋은 찬스가 많았는데 찬스를 놓칠 때마다 굉장히 선수들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아쉬운 찬스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막히자마자 코너킥을 차러 빨리 갑니다. 왜 코너킥을 차러 빨리 가냐? 시간이 줄어들기 전에 우리가 득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승부차기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와 5대5 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한국의 흐름 자체가 120분이 끝나기 전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이강인 선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뭐 플레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고요.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강력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워낙에 많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강인 선수는 사실은 뭐 우리 대표팀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마요르카 이 소속팀들에서도 승리를 가져오는 플레이를 너무나도 뭐 심리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나 잘해주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기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자원, 이 자원이 우리 대표팀에 있다는 건 너무나 큰 행운이고, 그래서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사실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될 대회가 우리 대표팀에서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사실은 이번 대회를 보면서부터도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지 않나.